자, 윤석열 지지율이 제 솔직히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추락합니다. 제가 좀 맞추는데 한 2주나 가야 30%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온 RN서치는 무려 일주에 10.1%가 하락, 긍정이요. 부정이 10.5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2.5까지 긍정이 떨어져서 부정이 63.5, 부정이 이제 2배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에는 긍정 37.8, 부정 59.2예요. 주초에 놓은 지난 주말 갤럽부터 시작해서 주초에 리얼미터 그리고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모두가 다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럴까요? 왜 그에게 대중이 등을 돌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들리는 말로는 정권 내부에 레드팀을 만들어서 윤 정권의 기조에 대해서 뭐 반박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래서 지금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같은 리더십 밑에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면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자, 이상민이라고 연예계 빚 많이 진 이상민 말고요. 행자부 장관 있지요, 이상민. 자, 이 사람이 웃기는 소리를 했어요. 자, 지지율이 곧 시간이 가면 회복된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부하는 자를 지금 실세로 두고 있어요. 지금 윤상민의 오른팔은 한동훈, 왼팔은 이상민이라고 소문이 다 났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시간 지나면 고공행진할 것.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은 이상민부터 잘라내야 정상인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장관이라는 자가,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 감성보다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겠으나 진심이 구석구석 전달되고 각종 정책이 어느 정도 익어가면 지지율은 곧 반등할 것이다. 100% 완벽한 인사가 어디 있느냐. 그는 윤회 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및 서울법대 직속 후배로 현 장관들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꼽히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경찰 인사나 이런 데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경찰국을 만들어서 지 통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경찰들이 삼보 일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싸우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경찰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찰도 웃기는 게 지난 문 정권이 경찰대 놓은 경찰 수뇌부들을 다 딸락이로 만들어서 가지고 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이 통제한다니까 이제 싫다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거. 이것도 웃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문 때도 경찰한테 부당한 정치적인 일들을 시키면 거부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항상 어느 때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이야기해야 논리가 쓰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윤석열이 어제 공정위와 관련해서 공정위원장은 친기업이어야 된다. 공정위원장이 친기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그야말로 윤이 기득권이 아니냐는 의심이 저는 윤의 지지율 하락의 핵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 두 개로 형성된 게 아니라 윤이 대선 후보 때부터 또 인수위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시종일관 보여준 행보가 한국 사회의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는 입장을 보여왔고 그 부인이 또 그러한 모습들을 확정시켜 왔어요. 그래서 국민들 마음속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는 않지만은 저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던 정의나 그리고 이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을 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배어 들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부인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최근에 정권이 아주 열심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을 띄우면서 사건화하고 있어요. 아마 정권으로서는 이 두 문제가 문 정권의 정체성을 건드려 가지고 정권에 하락하는 지지율을 막고, 특히 범보수의 결집을 가져와서 지지율을 40%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신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자, 제가 좀 잘 맞추는데 제가 말해보자면 이 건에 대해서 대중들이 그것이 맞을 수 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은 조작을 해서 월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불쌍한 북한의 기순 어부들을 무슨 살인 어쩌고 하면서 강제 북송시킨 거. 그럼 북한에서 주장하는 16명 살인이지 진짜 살인인지 아닌지 북한 말만 믿고 보낸 건 잘못이죠. 근데 이 두 문제의 특징은요, 북한 정권의 무도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문 정권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전 정권에 관한 문제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북한에 관한 문제들이 있죠. 제가 대북 밀무역도 이야기했고, 평창올림픽에 북 방한했을 때 대가가 뭐냐, 그리고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북한에 뭘 해주겠다고 말한 거냐, 군사회담 합의, 전술핵 재배치 같은 이런 북한과 관련된 정말로 국가적 배신, 간첩 행위에 대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해서 북한은 돌이 내어졌잖아요. 지금 어부 북송에 대해서 북한은 빠져 있어요. 남한 정권에서 보낸 잘못만 가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서해 공무원 부분도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정보들을 뭉갰다라는데 국한이 되는 거지, 북한이 피살했다라는데 분노를 모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8.15 사면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100% 하겠죠. 자, 이 사면은 정권의 여론을 더 나쁘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무슨 청담동 옷 쇼핑 사건에 대해 저도 그 사실을 안 믿는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 와중에. 그렇지만은 아니면 CCTV를 덮치고 또 업체에 가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런 말들을 인터넷에 퍼뜨린 자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앞에 입증시켜 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수가 그거 맞는 거 아니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무슨 보수단체에 한자리 하러 간 사람들, 자, 뭔가 이 윤과 김건희를 위해서 노력하면 한 개씩 던져준다라는 권력의 지극히 사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또 흔적도 남기고 있어요. 전 줄라면 좀 제대로 챙겨주지. 자, 이준석이가 선거 때 애를 먹였는데 이준석이를 날리려면 대통령 되고 바로 날려야죠. 자, 지방선거 때 표는 얻어먹고 날리겠다. 나는 이준석이가 좋은 친구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지난 대선에 그런 식으로 국민의 남당 이야기지만 내부에서 대통령 선거 방해하는 그런 도주 행위들을 한 내용은, 그것은 대표에 잘라낼 충분한 사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성상납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의 지난 취임하고 난 이후 당대표로서 위드 코로나 찬양하고 문화대에서 비판하기를 꺼리고 후보들이 하라하고 대선에 돌입되니까 김종인과 더불어서 대선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를 정면으로 걸어서 당당하게 처리해야지. 그러잖아요. 자, 성상납이나 이런 거 잘못됐죠. 그러면 성상납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때 처리해야죠. 자, 안 그러면 차라리 이준석이가 코인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코인한 자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연히 대표 자격이 없고 드러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좌파들이 지금 윤이 너무 빨리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2달 만에 30%로 떨어졌다. 그것도 이제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가을에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하면 윤 지지율이 20%가 유지되겠느냐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 가을에 경제는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달 나빠질 거예요. 물가는 상승되고요, 자영업자는 망해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연끌 비투 다 죽어날 겁니다. 지금도요, 1년 새 이자가 한 달에 수십만 원 늘어가지고 연끌족들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투잡을 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이 이제 최소한의 지지율만 남았을 때 대형 스캔들을 터뜨려 가지고 제거에 나설 거다. 자, 개헌 합의를 하지 않겠나 이런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되면요, 이재명이는 개헌 안 할 겁니다. 그럼 이재명이를 잡겠다고 지금 다 뒤지고 있고 뭐 압수수색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한 지가 한 달도 훨씬 넘었어요. 그럼 벌써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을 소환하고 이래야 될 건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찰이 좀 잘 안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이재명이가 법적으로 걸리겠지만 당대표로 꼴이 나게 되고, 그러면 이재명이는 불려다니면서 당대표를 할 건데 그가 사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문 정권을 무너뜨려야 산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결국은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개헌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개헌이 아니라 윤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최근에 보면 윤에 대해서 손을 떼는 언론들이 점점 늘어나고,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윤에게 비판적인 논조로 지금 매일 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러다가 스캔들 하나 터지면서 감당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윤이 권력을 잃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의도에서 정치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상투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윤 정권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이 같이 좀 있으면 지지율 올라갈 거다, 법조인이라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데 좀 있으면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황당한 소린가 윤은 알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제 말 들으니까 잠 안 오지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대중이 왜 등을 돌리는가에 대해서요, 어제까지도 공정위원회 친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소유주